혹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조건은 해당이 되는데 근로능력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뭘 준비해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는 근로능력 평가 신청부터 준비 서류, 진행 절차, 평가 기준, 유효기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 쉽게 전해드리는 강필복 복지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는 절차가 바로 근로능력 평가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이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건 없이 급여를 받거나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대상자들은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근로능력 없음이 자동 인정됩니다. 18세 미만 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 등급 4급 이상의 장애인, 중고교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노인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1에서 3급 해당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사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 평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첫째, 수급권자가 직접 서류와 함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잠시 후 한꺼번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및 서류와 함께 근로능력 평가를 의뢰합니다. 셋째, 전문의가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질환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학적 평가를 합니다. 넷째,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대상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합니다. 다섯째,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는 근로능력 평가 결과 전송 및 근로능력 판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여섯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능력 판정 결과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평가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능력 평가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둘째,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 최근 3개월 진료기록부 사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검사 결과지 및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환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대 2개 질환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가장 중한 질환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근로능력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판단됩니다. 의학적 평가는 수급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 평가는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되며 3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능력 평가 없이도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근로능력 결정을 내릴 수 없어 활동능력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활동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의 평가자가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행동, 언어,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실제로 근로가 가능한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팔 뻗기, 쪼그려 앉기, 평지에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물건 들고 옮기기, 감정 조절 및 대처 능력, 음주 문제, 건강 및 자기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이 되면 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일종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이 되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미참여 시에는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판정이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니며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질병 상태나 고착 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에서 4단계 비고착인 경우 유효기간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에서 4단계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3년으로 부여됩니다. 여기서 고착이란 병이나 부상의 상태가 앞으로 2년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평가를 의뢰한 두 가지 질환 중 하나라도 고착으로 평가되면 고착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3회 이상 연속해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으셨다면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인 경우 최대 3년, 2에서 4단계 고착인 경우 최대 5년, 2에서 4단계 비고착인 경우에도 최대 4년까지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부터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기존엔 단순히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서만 통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왜 그런 판정이 나왔는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재판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능력 평가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